레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한 팀이 돼서 멋진 경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레인이 쉬울수록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좋아요. 이게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볼링장에 이거가 나간 이후로 저희 볼링장에 시스템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추가할 거냐면, 내가 만든 레인 패턴을 직접 깔아서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지금 여기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하면서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컴퓨터가 꼭 있어야 돼요.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참여하는 방법은 패턴을 만들고 이제 파일을 저장한 후 왜 안되지? 저장 왜 아가 안되지? 저장한 후 파일을 저장한 후에 이제 그 파일을 메일에 4개 쓰기로 보내놓으세요. 그 파일을 그걸 보내놓고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희 노트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바로 기계에 입력을 해 드립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그쵸.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근데 이 패턴을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어디에서도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어썸볼 채널에서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거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색다른 패턴 만들기로 해갖고 이제는 또 다음 시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썸볼링장에서 입력을 해드리면 이제 즐기시면 되는 거죠. 저희 프론트에 딱 레인 패턴 표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고, 케겔에서 유일하게 어썸볼링장이 PBA 애니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케겔에서 하는 거는 저희 어썸볼링장만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뜻이 뭐냐면, 저는 PBA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PBA 라이센스로 이 패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개인 레슨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자, 요게 바로 PBA 라이센스 카드예요. 요 카드로 이제 그 PBA 사이트에 들어가면 PBA 매니멀 패턴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료 정비의 첫 시작은 어썸볼링장이었고, 제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른 볼링장에서 많이 유료 정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볼링장에서도 하는 거를 이제 좀 제가 많이 오픈을 한 상태인데, 저 일요일에도 볼링장에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요런 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제 요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 패턴에 따라서 레인이 어렵고 쉽고가 나눠지기 때문에 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레인 패턴의 환경이겠죠, 아마도. 너구리 패턴 만들면 되죠.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96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32개밖에 없네요. 비추천 아주 좋네요. 이런 비추천이 많을수록 저는 더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비추천 감사드리고요. 자,
블루오일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블루오일은 엠보이나 맥스 브론스윙 레인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블루오일인데, 아직 케겔 정비에 블루오일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블루오일이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파이널 때 블루오일을 쳐봤는데, 블루오일을 치면 이제 이런 골드 색깔이나 뭐 이런 볼 색깔이 이제 이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염이 돼서 뭐 하얀 색깔 볼 같은 경우 이염이 돼갖고 그 오일이 볼에 흡수하기 때문에 볼이 이제 파란 색깔로 바뀌죠. 뭐 장점으로 따지면 본인의 PAP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볼들이 이염이 돼서 아무래도 본래 갖고 있던 색깔과 파란색이 섞이는 약간 이런 장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루오일이 선수들한테는 되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파이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파이널에 보이는 그 오일 패턴의 종류를 눈으로 직관적인 시각적인 걸로 보여드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장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 또 뭐 이런 거를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잭팟볼링님 감사해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뭐 100분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었고, 자, 한번 우리 다시 저번 시간을 살짝 곱씹어서 한번 내용을 한 번씩 짚어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레인의 종류와 길이 뭐 배우셨죠? 레인은 이제 18.288m 60피트고요. 1번 핀까지가 이제 60피트고요. 1번 핀부터 이제 10번 핀까지가 이제 다 해서 19.14, 약 한 3피트 정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3피트가 레인의 총 길이고요. 어프로치가 약 20피트 정도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핀덱 안쪽까지는 약 한 80피트 이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드레인은 이제 저번같이 말씀드렸다시피 헤드파 이제 백엔드로 이루어져 있고, 헤드 부분은 단풍나무 15피트 이전까지는 어프로치까지는 단단한 단풍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송 파인이 이제 소나무죠. 소나무의 이제 나무로 단풍나무보다 연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는 경도가 세서 빠르게 통과하지만 이제 파인즈에서부터는 공이 경도가 달라지니까 마찰의 반응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합성 레인은 이제 어프로치랑 헤드랑 미드레인 그리고 백엔드 다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팅이랑 차이가 있나요? 채팅이랑 차이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걸 다 주시고 오늘 좀 슈퍼챗이 잘 터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합성 레인은 이제 헤드와 미드 레인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리고 백엔드라고 해서 헤드에서 통과하는 것과 미드에서 가는 것과 볼의 그 헤드, 미드 레인, 백엔드의 재질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경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공의 마찰력이 좀 더 백엔드에 집중이 돼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레인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프로 NB, 네, 5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SPL, 네, 그리고 이제 머레이, 그리고 비아, LG화학 뭐에서 만들었다고는 이제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LG화학이 맞는지 아닌지는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산 레인이라고 하고요. 국산에서 이제 생산된 레인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시마 레인, 비아도 중국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이제 옛날에 나왔던 레인, 뭐 이런 식으로 합성 레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 수는 이제 국산 레인이 마찰 개수가 가장 높고요. 그 마찰 개수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대리석 바닥과 아스팔트 바닥의 이런 입자 차이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사포나 아발론 같은 경우도 입자가 고울수록 밋밋하잖아요. 그것처럼
레인도 입자가 고운 레인이 있고 입자가 이렇게 지글지글한 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LG화학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R 레인이 그 다음 마찰력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시마 레인, 그리고 머레이, 그리고 SPL, 그리고 프로엠비, 패스파인더 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레인은 이제 SPL이 가장 많이 이제 분포가 돼 있죠. 이제 가격면이나 성능면이나 이제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가 한 레인을 깔을 때 한 100에서 150, 한 200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머레이 레인이나 SPL 레인이 약간 200만원, 약간 좀 아니요, 생방송입니다. 네, 생방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엠비가 약 한 700만원 정도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비싸요. 네. 요렇게 레인이 존재한다. 회사별로는 이제 뭐 SPL은 AMF에서, 머레이는 이제 MF 쪽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고, 프로엠비는 브런스윅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인 패턴은 이제 30피트부터 52피트까지인데, 그때 뭐 제가 28피트도 보여드렸죠. 28피트 레인 패턴도 존재하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류가 났어요. 크롬으로 들어오시는 게 나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8피트서부터 52피트까지 다양한 레인 패턴이 존재하죠. 네. 짧은 패턴도 있고, 긴 패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에 맞춰서 우리는 볼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탑법과 거기에 맞는 자리를 선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자, 오일은 각 볼링장마다 선택하는 오일에 따라 레인 변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오일은 이제 점도로 나눠지는데, 각 볼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일은 인피니티라는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프로 레인 패턴에서도 인피니티를 많이 사용하는데, 레인 한 개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가격에서는 이제 가격마다 다 틀려요. 네. 200만원 전에서 200만원 후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비싼 거는 뭐 400에서 700까지도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레인을 만드는데 뭐 레인당 1억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새 것을 샀을 경우에 1억까지 가능해요. 솔직히 따지면요. 네, 레인 한 개를 까는데 약 1억이 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레인 하나를 깔기 위해선 전기 작업도 해야 되고, 조명 작업도 해야 되고, 마스킹도 설치해야 되고, 뭐 바닥에 방진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볼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8레인을 깐다 그러면 한 8억 정도 든다 보시면 되고, 10레인을 깐다 하면은 뭐 한 10억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거기에서 줄이고 높이고는 이제 어떠한 레인의 재질을 사용하고, 어떠한 뭐 레인을 새 걸 깔지 중고를 깔지에 따라서 가격이 나눠지겠죠. 네, 지금은 이제 볼링장들이 좀 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래서 오일 점도로 나눠지는데, 이 점도라는 거는 이제 물과 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피니티 오일은 36.5인데 36.5 정도라는 점도는 약간 그 설탕 시럽 정도의 점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에서는 아이스와 파이어 오일을 뭐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점도가 점점 올라가죠. 40 CPS 그리고 45 CPS 이런 식으로 이제 점도가 증가할수록 오일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제 레인에 있어서의 그 이동 캐리다운이라고 하는데, 캐리다운의 양이 훨씬 더 좀 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에 이제 여기 설명이 들었는데, 이제 19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때 이제 터레인이라는 그 레인 오일이 나왔는데, 이 오일이 이제 점도가 81도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6.5도보다 2배 이상의 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로 이제 더 레인 난이도를 훨씬 더 어렵게 올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포켓은 제가 또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스트라이크 포켓과 퍼펙트 스트라이크에 조금 차이가 있죠. 스트라이크 포켓은 이제 18쪽, 17쪽 사이에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 진입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확률은 높게 나오지만 네, 네, 제가 좀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진입의 각도는 3도에서 6도. 레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인이 그려져 있다면, 여기에 이제 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핀들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3도에서 6도 여기에 진입하면 거의 스트라이크에 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볼을 칠 때 어떠한 레인 패턴이냐에 따라서 뭐 여기에 진입을 시켜서 요렇게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여기에 진입시켜서 요렇게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약간 이런 이론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 따라서 스트라이크가 나는 거지, 공이 좋고 안 좋고에 의해서 스트라이크가 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거기에 맞는 또 이 레인의 이 3도에서 6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나만의, 아니면 그 레인 패턴 간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존재한다. 약간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마셨어요. 네. 그래서 다른 볼링장은 이걸 안 해놨는데 저희는 지금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포켓에서 3도에서 6도 라인에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 생각이에요. 저 어디 축으로 측정하는 거냐면 5번 핀 축으로 얘기합니다. 5번 핀 축으로 3도, 그리고 5번 핀 축으로 6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핀을 축으로 3도,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이걸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자, 여기서 자, 여기에서 영상 그때 보셨죠? 네, 테이프를 붙이면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요거를 찾고 있는 게 딱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나오죠? 자, 지금 딱 나오는 3도에서 6도 라인이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크 포켓의 라인이다. 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를 레인을 딱 그려서 포켓팅이 해야 스트라이크가 확실하게 난다. 그래서 요 3도에서 6도를 갖고 하드볼, 하우스볼 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스트라이크가 나오죠. 네. 뭐 하우스볼로 해도 스트라이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라이크가 날 수밖에 없는 각도인 거예요. 이 각도를 찾아가야지만 스트라이크가 나온다. 그 각도가 부족하면 스트라이크가 나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이 바로 전편을 찾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5도, 3도에서 6도의 라인을 쭉 그었을 때 바로 옆 레인까지 넘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설명한 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라인, 요 라인,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요 라인서부터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지금 몇 도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6도를 간 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는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브레이크가 형성되는 지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약 한 30피트라고 얘기를 해요. 30피트 혹은 31피트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레인 패턴이 45피트다 그러면 빼기 31을 빼라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31을 빼라라는 말이 바로 이 각도에서 나오는 최저점과 최대점의 보두수를 얘기하는 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의 길이만 알아도 브레이크 포인트의 양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변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브레이크 포인트를 알 수는 있지만 하우스 패턴이냐 스포츠 레인 컨디션이냐 어디에 경계를 뒀느냐에 따라서 브레이크는 어느 정도
더 바깥으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패턴이 나왔을 때 그 이 방법을 쓰는 거를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는 3도에서 6도 사이로 진입하면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 40피트에서는 5쪽, 뭐 몇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만의 인터체인지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약간 이런 각도를 설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레인이 어려울 때는 저희는 30일에 대한 그 계산법을 좀 많이 신뢰를 해요. 근데 이제 레인이 쉽다면은 30일에 대한 계산법을 무시합니다. 이미 돌아오는 자리와 밀리는 자리를 찾는 거에 좀 더 집중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뭐 제대로 보고 싶다면은 유튜브에 How to Strike Pocket이라고 뭐 검색하시면 아마도 이 영상을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어썸볼에 있는 레인 패턴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레인 패턴의 난이도는 크게 이제 커버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커버 에어리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5쪽을 갔는데도 스트라이크예요. 내가 10쪽으로 갔는데도 스트라이크예요. 내가 뭐 12쪽으로 갔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막 미스를 많이 해도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면 나의 커버 에어리어는 7보드가 되는 거죠. 그만큼 브레이크에서 내가 설정한 브레이크보다 더 나가도 돌아오고 더 안으로 가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7보드니까 뭐 5쪽이라고 예를 들자면 12에서 5 사이니까 내가 타겟팅을 8 정도의 타겟팅을 한다고 보내면 안쪽도 스트라이크, 바깥도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이런 되게 쉬운 레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커버 에어리어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바깥쪽도 돌아오고 안쪽도 밀려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레인의 난이도는 크게 커버 에어리어라고 얘기하며 나눠지며, 커버 에어리어는 레인 패턴의 높낮이 넓이가 좁은 순으로, 높낮이라면 레인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와 있다면 커버 에어리어가 되게 높은 거고요. 그리고 레인 패턴이 이렇게 낮다면 커버 에어리어가 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레인은 솔직히 현재는 2분 정비가 가장 어렵죠. 각 레인 패턴에는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비율에 따라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뜻도 자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베이징과 작년 진승무역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진승무역 패턴을 보면은, 네, 자 여기서 보면, 자 진승무역 패턴은 높이와 아래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율이 1과 813. 자 여기 보이시죠? 7쪽부터 3쪽의 평균과 18쪽과 18쪽 여기에 평균에 있는, 그러니까 네, 여기 17에서 13이네요. 여기 17에서 13의 경계가 8대 1이라는 건 그만큼 8쪽 이상의 미스가 나도 받아준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뭐 12에서 18의 경계는 17에서 13의 경계보다 1.69니까 가운데를 쓰면 안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도를 따질 때는 이제 여기에 사이드와 이쪽이 많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이제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베이징 같은 경우 베이징 패턴 어렵죠. 그쵸? 베이징 패턴 같은 경우 1 그리고 1.54니까 그만큼 받아주는 패턴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상당히 집중도가 좋으시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어렵고 쉽고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를 하기 이전에 볼이라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볼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드볼과 우레탄볼, 하이알지와 로우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패턴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볼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레인 패턴에 맞는 볼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깜볼, 지금 파워 게이트라는 볼이 나왔죠. 파워 게이트라는 볼이 나왔는데 이 파워 게이트라는 볼을 치기 좋은 레인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레인 패턴에서 과연 이 헤드라는 요 15피트까지의 여기 오일량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이 볼이 맞다 안 맞다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파워 게이트라는 볼을 칠 때는 어떤 레인이 좋냐면, 자, 레인을 이렇게 위에서 앞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측면으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레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핀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일이 앞에는 엄청 많고 밑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레인 있잖아요. 이런 레인에서 그런 파워 게이트나 이런 깜볼들, 하이 퍼포먼스 중에서도 깜볼들이 되게 잘 맞아요. 근데 롱 패턴일수록 패턴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넓은 게 아니고 롱 패턴일수록 이렇게 얇고 길게 발리거든요. 이런 데서는 깜볼이 잘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의 오일량이 이렇게 많냐에 따라서 깜볼이 잘 맞고요. 이렇게 얇은 패턴일수록 우리는 폴리싱 된 볼을 사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레탄 볼은 언제 쓰는 게 좋냐? 우레탄 볼은 반대로 레인이 이렇게 있다고 존재했을 때, 핀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고 존재했을 때 패턴의 오일량이 엄청나게 많고 급격하게 떨어져서 앞에 드라이 구간이 오일 구간보다 훨씬 길 경우, 네, 이럴 때 우레탄 공을 쓰는데, 우레탄 공은 공이 어떻게 가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하이 퍼포먼스 공을 쓸 때는 공이 여기서 이렇게 평 움직인다면 우레탄 공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41피트까지 미디움 레인이라고 하고요. 41피트 이상은 롱 패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레탄이 꺾이는 움직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숏 패턴에서 우레탄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만큼 우레탄으로 쓰면 드라이 구간에서 공기 까불지가 않으니까 순하게 또 3도에서 6도를 찾아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을 선택할 때도 항상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좋고, 자, 또 다른 설명으로는 RG가 낮은 볼 2.43까지가 최고 낮게 할 수 있는데 2.43부터 2.50 아래로는 좀 헤드에 오일이 많은 레인을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RG가 낮을수록 공의 회전 속도가 되게 빠르게, 잔존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이렇게 막 돌면서 이렇게 쑥 팔 벌리면은 되게 천천히 돌다가 손을 이렇게 딱 모으는 순간 엄청나게 빨리 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RG가 낮은 볼일수록 약간 롱정비 혹은 헤드에 오일이 많을 때 쓰고요. 그리고 RG가 높을수록 뭐 2.60 뭐에서 2.8까지도 존재해요. 2.8까지도 존재하는데 이런 볼들은 오히려 오일이 얇은 레인에서 후반 블럭에 갔을 때 공의 움직임이 되게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요번 라이브도 그냥 풀 영상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RG가 높은 볼을 쓰는 이유는 확실히 후반 블럭 때 쓰려고, 혹은 뭐 오일이 얇거나, 혹은 내가 우드레인에서 치거나 약간 이럴 때 좀 공에 이런 까부는 그거를 좀 이제 좀 레이팅 시켜준다, 좀 늦게 움직이게 반응하게 하기 위한 약간 그런 볼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볼에만 또 의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야 돼요. 그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볼을 레인에 이제 내가 퍼펙트 혹은 고 에버리지를 할 때 내가 갖춰져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레인의 경계를 찾는다고요. 두 번째가 내가 구사할 구질을 선택. 뭐 구질이 하나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반응을 죽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 어차피 레인의 경계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레인 패턴의 경계로 할게요. 패턴의 경계를 찾는다. 이게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리고 레인의 피트, 그리고 레인의 오일, 분포. 이제 요게 만약에 이 위아래의 분포라면, 레인의 오일 분포는 헤드냐, 헤드, 미드레인, 오일, 경계. 이거는 헤드가 높고 미드레인이 낮을수록 레인이 쉽다.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 헤드에 오일이 많고 미드레인으로 낮을수록 레인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드라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두께가, 핀들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오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다운이 생길 수 있는 현상을 죽여요. 네. 그쵸. 이렇게 옆으로 오일량은 날 건데 앞뒤로는 잘 모르시겠죠. 이제 이 앞뒤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두 번째 레인이 이렇게 있고 핀이 있다면, 오일이 이렇게 두꺼운데 드라이까지도 두껍고 바로 여기에 드라이가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일이 일로 계속 넘어가니까 캐리다운이 빨리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레인이 그러니까 하우스 레인이 이런 레인을 많이 디자인을 하고요. 어려운 레인일수록 이제 버퍼라고 하는데, 이 버퍼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드라이존과 이 오일에 떨어지는 각도가 뒤로 갈수록 오일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레인이 눈으로 봤을 땐 어렵다고 느끼지만 거기에 또 맞는 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 패턴을 보실 때, 네, 버핑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인을 이해하실 때는, 자, 진승무역 패턴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진승무역 패턴은 여기에 있는 버핑 구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비어있는 구간이 되게 많은데 가운데는 진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운데는 캐리다운 돼서 밀어갖고 안에는 밀리게 만드는 거고, 바깥쪽은 버핑이 돼 있으니까 오일이 늘려나가는 걸 죽여서 바깥쪽의 캐리다운 현상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베이징 패턴은 여기에 이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벌써 파란색 오일이 칠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캐리다운이 생기고 이쪽도 캐리다운이 생길 수 있는 이 버핑 구간이 짧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레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베이징 패턴을 칠 때는 모든 팀들이 연습 게임 거기에 한 레인에 치는 사람들이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경기했던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려운 레인 칠 때 모든 프로 선수들이 다 깜볼을 갖고 막 윗자리를 조지는데, 저는 폴리싱 볼로 그 자리 다른 자리에 라인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었다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레인을 만들고 시작했고 나는 레인을 찾아가려고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을 만드는 게 볼러들 간의 이런 협동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레인일수록 저번 시간에 왼손잡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려운 레인일수록 잡이들은 어떤 왼손이 치고 갔냐에 집중을 하고요. 쉬운 레인일수록 내 자리를 남에게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약간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는 케겔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세팅이 딱 나올 거예요. 요 세팅이 딱 나올 건데